반갑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채용을 담당하고 있는 인사처의 김한진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해서 이제 내일까지 이틀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공공기관 이제 채용정보 박람회에서 참여해 주신 이제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제 관심 있으셨던 기관들의 어떤 채용 정보라든지 그다음에 현직자분들의 어떤 합격 노하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담아 가셔가지고 금년도 가기 전에 여러분들의 어떤 좋은 결실이 있기를 저희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마이크 좀 벗고 해도 될까요? 고맙습니다. 최근에 이제 매스컴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나오는 소식이라든지 이런 걸 접해 보면은 제가 이제 입사했을 때 하고는 좀 다르게 이제 제가 입사했을 때마다 이제 평생 직장이라는 그런 이제 개념이 좀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좀 있었는데 최근에는 어떤 취직을 하셨다가 이제 직무 적합성이 좀 자기하고 안 맞다든지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근무 여건하고 이런 부분들이 본인이 이제 예상했던 부분하고 안 맞고 해서 이렇게 이제 이직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이제 예전에 비해서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저희 공사도 최근에 보면은 퇴직하시는 분 중에 이제 본인이 이제 이직을 위해서 이렇게 퇴직하시는 분들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은 과거에 비해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채용을 담당을 하고 이제 이런 채용 설명회 이렇게 오면은 좀 한 가지 당부를 좀 드리는 부분이 그러니까 뭐 공공기관을 이제 채용을 목표로 해서 이제 공고가 나고 이렇게 이제 지원을 하시고 하면서 이렇게 크게 그 기관에 대해서 좀 알아보지 않고 이렇게 지원을 하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합격하셔서 근무를 하신 분보다는 아무래도 좀 그 기관을 좀 더 분석을 하고 이제 그 기관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렇게 좀 자세히 알아보신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좀 어떤 업무를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어떤 본인과의 어떤 적성과 직무 적합 여부도 좀 이렇게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좀 이직률은 좀 낮은 그러니까 이직을 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이직을 하시려면은 이제 이직을 또 준비하시기 위해서 또 드려야 될 경제적인 부담이라든지 또 시간적인 그런 또 부담들이 있기 때문에 어 가급적이면은 이제 준비를 하시면서 목표로 하는 기관을 좀 설정을 하시고 여러분들의 어떤 적성과 맞는지 여부도 한번 체크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좀 직장을 좀 구하시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설명드릴 내용은 저희 공사 이제 여러분들의 구직을 돕기 위해서 저희 공사에서 이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우리 공사가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하고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공사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채용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이제 공간정보 체계의 구축을 지원하고 공간정보와 지적제도에 관한 연구와 기술개발 및 이제 지적청량 업무를 이제 수행하기 위해서 국가공간정보기본법에 이제 근거를 해서 이제 설립이 되었습니다. 우리 공사는 1977년도에 이제 재단법인 대한지적공사로 이제 시작을 해서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에 따라서 2013년도에 현재 이제 전주 혁신도시로 이제 본사 사옥을 여의도에서 이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5년도에 그러니까 무렵에 그 이전부터 해서 이제 스마트폰이 보급이 되고 이제 관련해서 이제 정보통신 기술들이 이제 급속하게 발전을 하면서 일상생활에서 이제 국민들에게 필요한 공간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들을 인식을 하고 2015년도에 이제 현재 사명인 이제 한국국토정보공사로 이제 사명을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새로운 분야에 저희가 이제 도전을 하고 노력한 어떤 그런 성과로 해서 2020년도에 저희 이제 본사가 위치한 전주시를 대상으로 해서 한국형 이제 디지털 트윈 실증 모델을 구축을 하고 그해 12월에 이제 정부로부터 이제 재화정보 전담 기구로 이제 지정을 받았습니다. 저희 공사에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설립 목적을 달성을 하기 위해서 이제 본사에 이제 4개의 본부와 6개의 실, 그다음에 13개의 처와 이제 1개의 센터를 두고 있고 부설 기관으로는 이제 충남 공주에 이제 국토정보교육원을, 그다음에 이제 전북 완주에 공간정보연구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 지역 조직으로는 전국의 13개 지역본부와 167개 지사를 두고 있고 현재 약 한 4,600여 명의 이제 임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간정보연구원에서는 이제 최근 이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공간 정보 관련 어떤 세계적인 동향들을 분석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정부와 함께 이제 정책적으로 어떻게 이제 반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4차 산업의 어떤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빅데이터라든지 AI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저희 이제 업무를 하고 있는 저희 업무에 이제 접목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들을 개발을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연구 성과들을 이제 교육원을 통해서 빠르게 이제 우리 전사적으로 확산을 하고, 지역에 있는 이제 지역 본부에서도 어떤 지방 정부와 협업을 통해서 공간 정보가 좀 더 이제 그 국민들에게 빠르게 그 확산될 수 있도록 좀 같이 해서 이제 협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그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이제 지적 측량 업무를 이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어떤 그런 저희 공사의 설립 목적을 달성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미션에 그런 부분들을 담아서 이제 보다 국민들이 좀 더 행복할 수 있는 나라, 그리고 저희 사회가 좀 더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통해서 이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이제 미션을 정하고 있고요. 이런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스마트 사회를 선도하는 국토정보 플랫폼이라는 비전을 담아서 정부라든지 우리 이제 저희 우리 공사를 포함한 기관에서, 그다음에 뭐 정부에서 아니면 더 넓게 이제 개인들이 취득하거나 했던 그런 데이터들을 그 플랫폼이라는 하나의 큰 그릇에 담아가지고 이 데이터들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에게 그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그 꿈을 가지고 저희가 비전을 그렇게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 그 주요 업무를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기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지적이라는 제도가 이제 도입이 된 게 일제 시대 때 이제 토지 조사 사업을 하면서 2차원적인 그런 이제 정보를 가지고 이제 지적 정보를 구축을 했는데,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3차원 뭐 더 나아가 4차원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까지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정보들을 구축을 하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연구원에서 했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그 최신 기술을 활용을 해서 보다 정확하고 보다 빠르게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기 위해서 그 혁신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비전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그 스마트 국토정보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언제 어디서나 원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서 좀 더 편리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저희가 우리나라의 우수한 어떤 토지 정보 제도를 그 개발도상국에 그 확산을 하고, 그다음에 국내에 있는 공간정보 사업과 협업을 통해서 그 공간정보 기관들 업체들이 그 세계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간정보 연구원과 그 국토정보 교육원을 활용을 해서 이제 R&D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핵심 인재를 양성을 하는데도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구성원 간의 이제 상호 존중과 배려를 통해서 이제 상생과 협력을 추구하여 화합하는 인재, 그리고 이제 공간정보 전문가로서의 최고 수준의 그 전문성을 향해 변화와 도전으로 새로움을 창조하는 인재, 공직자로서 이제 사회적 책임과 청렴 윤리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이제 감동하는 소통하는 인재, 이렇게 이제 화합, 창조, 소통 세 가지 이제 인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채용 과정에서 면접을 통해서 지원자분들이 우리 공사에 이러한 인재상과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 여부를 면접을 통해서 이제 평가를 하고, 거기에 이제 부합하는 분들을 이제 주로 그 분들을 채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차별이 아닌 능력의 차이가 이제 LX의 미래를 만든다는 신념하에 2014년도에 공공기관 최초로 NCS 이제 채용에 NCS를 도입을 해서 그 공을 인정받아서 2015년도에 이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공사의 채용 제도를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먼저 이제 불필요한 스펙이 아닌 직무 능력과 역량 중심의 이제 열린 채용을 위해서 서류 전형을 배제하고 그 최소한의 기준을 갖추신 분들은 1차 필기 전형에 이제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 형평적 채용을 확대를 위해서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를 운영을 하고 있고, 장애인과 이제 보훈 대상자분들의 어떤 채용을 좀 돕고자 저희가 채용 할당제와 이제 우대 가점뿐만 아니라 1차 필기 전형에서 최소 이제 합격을 할 수 있는 이제 기준을 저희가 이제 일반 전형에 비해서 이제 장애인과 그다음에 이제 보훈 대상자들께는 그 한 10점 정도를 기준을 완화를 해서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부 그 정책에 이제 맞추어서 이전 지역 인재 채용 목표제를 이제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채용하는 인원의 30%를 이제 저희가 봉사 위치에 있는 전북 지역의 이제 지역 인재를 대상으로 채용을 하고 있고 채용 인원의 30%가 이제 지역 인재로 이렇게 채용이 안 되면은 그 30%가 채용될 때까지 필기시험 최저 합격선의 마이너스 5점의 범위 내에서 30%가 될 때까지 추가 합격을 저희가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인재 외에 다른 이제 분야로 지원하시는 분들께는 전혀 이제 그런 어떤 합격 여부에 그 당락 여부에는 전혀 지장은 주지는 않고 저희가 그 지역 인재 채용 목표제를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고졸 채용에 대해서도 앞서 말씀드린 이제 장애나 보훈 대상자처럼 이제 채용 할당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의 어떤 그 채용 프로세스를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통상 이제 필기 시험을 치기 약 한 30일 전에 그 직무 설명서를 첨부해서 이제 채용 공고를 이제 하게 됩니다. 뭐 알리오라든지 이제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저희 공사에 이제 지원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지원서를 작성해서 이제 그 작성 제출 기간 내에 이제 제출을 해주시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별도의 서류 전형이 없기 때문에 그 제출해주신 그 입사 지원서에 어떤 저희가 이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특수 문자들을 계속 반복해서 기재를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저희가 통상 한 그 자기소개서에 4개 정도의 문항을 질문을 이렇게 주어지는데 그 중에 2개 이상의 그 질문에 동일한 답변을 하신 그런 지원자들은 저희가 필기시험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원자들은 이제 1차 필기 전형에 이제 응시를 하시게 되고 1차 필기 전형에는 이제 이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저희가 이제 그 직업 기초 능력 평가와 이제 직무 지식 검사를 2가지를 보게 되는데 직업 기초 능력 평가는 이제 30%, 그다음에 직무 지식 검사 이제 보통 이제 전공이라고 하는 그 직무 지식 검사 결과를 70%를 반영을 해서 저희가 채용 그 예정 인원의 통상 한 3배수 정도를 이제 채용 합격자로 발표를 하게 되고 그 지적 청량 분야는 좀 다르게 1.5배수로 해서 지원자가 좀 많아서 1.5배수로 해서 이제 그 필기시험 합격자를 저희가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 필기시험에 합격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2차로 해서 이제 영양 면접을 보시게 되는데 영양 면접은 저희가 그 코로나가 있기 전까지는 지원자 4분하고 면접관 4분이 이제 4대4로 해서 이렇게 이제 면접을 약 한 30에서 40분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상황 면접하고 이제 경험 면접 2가지의 이제 형태로 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좀 있고 나서부터는 저희가 이제 지원자 한 분에 이제 그 면접관 4분으로 해서 1대4 형식으로 해서 약 한 15분 정도 이렇게 그 면접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15분 중에 이제 면접실에 입실을 하시게 되시면은 한 1분 정도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하시고 그다음에 7분 정도 이제 그 상황 면접에 대한 질의와 이제 응답이 있게 되고 거의 마무리가 되면은 나머지 한 7분 정도는 이제 제출해 주신 그 입사 지원서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경험 면접을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 상황 면접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가 그 면접실에 입실을 하기 전에 직전 이제 대기실에서 저희가 그 각각의 그 각자 그 지원자께 그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제시를 해드리고 예상되는 이제 어떤 질의에 대해서도 제시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한 10분 정도 그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뭐 참고 자료도 있으니까 참고 자료까지 이제 참고하셔가지고 어떤 이제 이렇게 답변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좀 고민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그 시간이 끝나면은 이제 면접실로 이렇게 입실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저희가 이제 작년까지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1대4 형식으로 해서 이제 면접을 진행을 했는데 최근 이제 그 코로나 관련해서 정부 정책이 좀 변경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이제 금년에는 이제 어떻게 반영할지 여부는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됐습니다. 예전처럼 이제 4대4 형식으로 갈 건지 아니면은 기존대로 1대4 형식으로 계속해서 진행할 건지 여부는 결정이 된 바는 아닙니다. 그거는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차 필기시험 결과와 이제 면접이 끝나면은 1차 필기시험 결과와 이제 영양 면접 결과를 가지고 2개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최종 합격자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1차 필기시험 결과의 60%를 반영을 하고 이제 2차 영양 면접의 40%를 반영을 해서 이제 최종 합격자를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1차 어떤 필기시험도 중요하고 2차 면접도 중요하니까 2가지를 다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저희가 그 입사를 이제 최종 합격자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약 한 3주에서 4주 정도 합격하시게 되면은 그 직무 교육을 이제 교육을 연수 교육 형태로 해서 이제 교육을 진행을 하고 교육이 마무리될 시점쯤에 1차 필기 시험과 2차 면접 시험을 합산했는 6대 4로 합산했는 이 최종 점수를 가지고 최종 근무지를 그 합격하신 분들한테 선택하실 수 있는 기회를 부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격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저희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 기관의 어떤 전국적인 조직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셔가지고 본인이 근무하고자 하는 그런 지역이 있다면은 이런 그 채용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필기 시험과 면접 시험 점수도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좀 감안하셔가지고 뭐 합격의 어떤 그런 기쁨도 누리시고 본인이 이제 원하는 어떤 그런 그 저희 근무지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또 기쁨도 같이 누리셨으면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필기 시험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업 기초 능력 평가는 또 저희가 이제 직업 성격 검사와 직업 능력 평가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 직업 성격 검사는 저희가 점수화로 해서 계량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는 않고 저희 앞서 말씀드렸던 인재상과 부합하는지 여부와 이제 어떤 업무 적합성 여부 등을 성격 검사를 통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직업 성격 검사는 패스와 페일 형태로만 저희가 당락 여부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설명드릴 이제 직업 능력 평가와 이제 직무 지식 검사가 아무리 좀 우수하더라도 만약 직업 성격 검사에서 이제 페일이 나오면은 저희 공사에 이제 입사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보통 한 20분 정도 직업 성격 검사는 20분 정도 진행이 되고 그 문항수는 약 한 150문항 정도 저희가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NCS라고는 이제 직업 능력 평가는 60분 정도 이제 진행이 되고 국토정보직과 그다음에 기업 경영직의 이제 각각의 4개의 영역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 영역별로 해서 15문항씩 해서 총 60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60문항을 60분 내에 이제 푸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직무 지식 검사는 70분 동안 진행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약 한 60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용 분야별로 이제 국토정보직 쪽에서는 지적 청량, 공간 정보, 이제 국토조사 이렇게 3가지 이제 직류로 나눠서 이제 저희가 시험을 보고 있고요. 기획경영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획행정과 그다음에 경영회계 2가지 직류로 나눠서 이렇게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별도로 해서 이제 고졸 전형과 이제 무계약직에 대해서는 이제 고졸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사 현재는 이제 한국사 한 개의 과목에 대해서만 이제 시험을 보고 있고 무계약 같은 경우에는 지식 측량과 이제 관계복귀 이렇게 이제 2가지 과목에 대해서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회계 같은 경우는 이제 회계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그 문제 60문항을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에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에 이제 LX TV라고 유튜브 채널을 검색을 해보시면 거기에 이제 저희가 이제 현직자분들의 합격 후기를 이제 합격 노하우도 좀 공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이제 현직자가 직접 이제 그 LX 로그인이라는 그런 그 코너를 통해서 이제 직장인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저희 이제 공사에서 청년 인턴이라든지 이런 그 경험을 하시면은 우리 공사에서 이제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 이제 그 직접적으로 체험을 하시겠지만은 혹시 이제 그럴 기회가 없으신 분들은 저희 이제 그 유튜브 채널을 좀 보시면서 간접적으로 우리 공사에서 오면은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구나. 뭐 지식 측량이라든지 공간 정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간접적으로 체험을 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이제 면접을 볼 때 상황 면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제 저희 공사에서 하는 업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우리 공사의 어떤 채용 어떤 제도에 대한 그 특징적인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제 설명을 들으시고 좀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사에서 원래 강원도랑 제주도는 지역 인재 전형이 따로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이번 채용에도 시행하나요? 저희가 이제 지역 제한 이제 그걸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 이제 지역 제한이라고 이렇게 두고 그 말씀하셨던 이제 강원과 제주 지역을 대상으로 이제 작년까지 그 지역의 고등학교나 이제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이제 거기 합격하시면 10년 동안 이제 그 지역에서 근무를 하시는 조건으로 채용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뭐 작년 하반기에도 이제 그런 전형이 저희가 이제 그 인력 운영의 어떤 그거를 검토해 봤을 때 별도로 그 지역에 그 필요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진행을 안 했었는데 금년에도 질문하신 그쪽의 지역 제한을 저희가 별도로 채용을 하게 될지 여부는 아직까지 결정이 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강원과 제주 지역만을 대상으로 이제 진행했는데 그게 좀 더 확대가 될 수도 만약에 한다면 확대가 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작년 하반기처럼 이제 그런 그 전형 없이 일반적인 전형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양쪽 다 열려 있다고 좀 감안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말씀하세요. 우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 기획 경영 직렬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최근에 공공기관 채용을 줄이면서 보훈이나 장애 부분은 채용을 하는데 일반 부분은 채용을 안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혹시 올해 채용은 기획 경영 쪽에서 이루어질지 궁금하고 그리고 다른 기관과는 다르게 기초 통계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실제로 활용이 조금 많이 되는 편인지 궁금합니다. 입사 후에. 먼저 그 기획 경영직 쪽에 이제 일반 전형에 대한 부분을 이제 여쭤보신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작년에도 상반기에는 이제 일반하고 그다음에 뭐 장애 보훈을 같이 이제 진행을 했었고요. 하반기에는 이제 채용 규모가 좀 규모가 이제 줄어들고 그다음에 상반기에 저희가 또 그 당초 계획했던 인원을 채용을 못한 분야가 있어가지고 장애하고 보훈 분야 위주로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뭐 작년 상반기처럼 아마 일반과 그다음에 장애 보훈 전형이 다 이렇게 진행이 될 걸로 지금은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험 과목 중에 이제 기초 통계학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물론 이제 어떤 직무에 따라서 당장 그런 이제 기초 통계학 부분이 이제 적용이 바로 이제 실무에 적용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긴 한데 일단 그 직무에 대한 부분은 입사하시고 이제 부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해지면은 이제 본인의 이제 직무가 결정이 될 부분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기초 통계학과 관련된 부분들이 당장은 이렇게 적용되지는 않겠지만은 실무선에서 실무를 계속해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그 제가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다 저번 작년도에 시험을 봤었는데 NCS 출제 경향이 상반기와 하반기가 두 개가 좀 다른 경향으로 나왔던 것 같아서 혹시 이번 연도 시험에서는 어떤 경향으로 출제가 될지 알 수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실제 이제 저희 죄송하지만 혹시 지적 측량 분야로 아, 지원을 네, 지적 측량 분야로 저희가 그 앞서 말씀드린 이제 필기 전형 중에 일부 과목을 지적 측량하고 관련된 일부 과목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출제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이제 출제 용역을 맡기고 있는데 작년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좀 그 지적 측량 관련해서 이제 전공 시험의 난이도를 조금 이제 저희는 이제 저희가 그 주관하는 기관의 입장에서는 난이도 정도만을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제 그 자세한 이제 출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는 저희가 이제 관여할 수 없는 보안상의 문제를 저희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인데 계속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명을 이어가면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좀 전공에 대한 또 난이도를 조금 높이고 NCS에 대한 난이도를 조금 이제 낮게 가져가는 쪽으로 좀 요구를 했었고요. 반대로 이제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채용 인원도 상반기 비해서 좀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그 장애하고 채용 분야의 지원자들이 상반기의 결과가 저희가 이제 채용을 목표로 했던 인원수를 이렇게 다 못 채운 부분들이 있어서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공의 난이도를 조금 낮추는 대신에 이제 NCS의 난이도를 좀 이제 높이는 쪽으로 저희가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난이도에 대한 부분은 뭐 저희 이제 자체적으로 출제하는 출제위원이나 아니면은 이제 용역사의 난이도에 대한 부분은 이제 요구를 하지만은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어떤 뭐 진짜 문제가 출제되는 경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라 그거는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설명해 주신 거 너무 잘 들었어요. 저는 건축 학과로서 이제 건축 행렬 저번에 뽑았을 때 한 명 모집 공고가 있어서 지원을 했었는데요. 이제 LX는 공간 정보의 메인인 공기업인데 해당 건축 행정으로
입사를 하게 된다면 어느 부서에 배치가 되고 혹시 그 부서에서 하게 되는 업무가 있으면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이제 공간정보 전문기관으로 이제 채용을 저희가 이제 작년까지 상하반기 2회로 나눠서 이렇게 진행할 때마다 이제 늘 빠지지 않는 분야가 이제 지역측량 분야고 이제 그 기획경영 분야인데, 그 말씀하셨던 작년에 지원하셨던 이제 건축행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늘상 상시적으로 채용하는 분야가 아니고 이제 저희가 필요로 할 때 이렇게 채용하는 분야입니다. 똑같이 건축행정이나 이제 작년 상반기에 있었던 이제 ICT 계열도 저희가 필요로 할 때 이렇게 수시라기보다는 이제 비정기적으로 이렇게 채용하는 분야인데, 건축행정으로 이제 입사하시게 되면은 저희 이제 본사에 이제 자산관리부라고 하는 부서가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그 저희 기관 내에 어떤 그러니까 신규로 그러니까 신축하는 건물들에 대한 어떤 그런 관리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기존의 건물들에 대한 그런 이제 그 안에 이제 내부 인테리어라든지 뭐 이렇게 이제 바뀌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주로 또 그 관리를 하시는 부분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이제 신규로 신축하기보다는 좀 임대로 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저희 이제 임대 사무실 관리도 이제 그쪽 부서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토조사직을 지원하고 싶은데 최근 몇 년간 구토조사 쪽에선 그 채용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채용 계획이 있으신지 묻고 싶고, 또 그쪽으로 입사를 하게 되면 어느 쪽 부서에서 업무를 보게 되는지, 또 업무 내용이 어떤지도 묻고 싶습니다. 최근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공간정보 직류와 이제 그 국토조사 직류를 채용을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했던 게 제가 알기로 한 2021년 상반기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희가 그 공간정보 전문기관으로서 하면서 지금 최근에 이제 그 시작을 약 한 10년 전에 시작을 했지만, 최근에 저희가 좀 필요로 하는 인력들이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그다음에 메타버스하고 활용했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AI하고 접목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실제 이제 신규로 이렇게 채용하는 인원보다는 이제 경력이 있는 이제 전문직 위주로 이제 공간정보 쪽은 좀 최근에 많이 채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규로 해서 말씀하셨던 이제 관심이 있으시는 국토조사나 공간정보 쪽으로는 좀 최근에는 저희가 채용을 하지는 않고 있고, 금년에도 저희가 채용 계획이 아직 확정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되게 확답을 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공간정보나 국토조사 쪽으로 입사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제 그 채용 목적에 맞게끔 본사의 어떤 공간정보 부서, 그다음에 지역본부에 이제 공간정보 사업처라고 해서 공간정보 사업을 하고 있는 부서에 이제 배치가 돼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부서에서 하는 디지털, 말씀드렸던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공간정보 관련된 모빌리티라든지 이런 쪽으로 업무를 보신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그 시간이 다 돼가서 추가적으로 좀 질문은 받기 어렵고, 저희가 여기 1층에 그 C11번 그 상담 부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나 아니면 좀 질문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은 저희 공사 상담 부스에 오셔가지고 좀 그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 또 직원들이 성실히 이렇게 답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 점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좀 생각보다 조금 지체가 돼서 이상으로 저희 그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채용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